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이제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이제 저점을 계속 낮춰줬단 말이죠. 정말 끝도 없이 하락할 것처럼 하더니, 근데 오늘은 보면 무려 장중에 이제 10%나 급등을 해주면서 최근 이 발생했던 이 하락폭을 전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 주유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됐고, 현재는 하나의 강력한 추세대를 그리면서 만들어지는 하락 추세대, 그러니까 조정 국면에 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에코프로가 다시 추세의 하단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부터 이 반등, 즉 이 전환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짚어드렸는지 지난 영상 먼저 짧게 확인하시죠. 자, 시장도 오늘 똑같이 어때요? 투매가 나오고 나서 지금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단 라인에 오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혹시 모를 투매가 혹시 진행되더라도 그게 이제 개미털기의 파동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면 이제 최저점 손절이 될 거기 때문에 나오면 그러니까 차라리 버티던지 아니면 더 매수를 하셔라. 그 흐름이 14일날 어제죠. 어제 다 나온 거예요.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상단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우리 현재는 이렇게 박스만 그리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매수가 맞냐, 다시 저항대에 맞고 이제 밀리는 거 아니냐고 문의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오늘 양봉 떴지만 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린 현재 이 저항대에 대한 이 돌파를 노려봐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추세대라는 거는 이제 한번 발생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주가가 이 추세대 안에 갇혀 있진 않죠. 어느 순간에 가면은 돌파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문자를 받고 사신 분들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손실인가요? 아니죠. 내 수익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투매가 떨어지는 자리 벌써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수준인데 그 이상이 났죠. 여기서 추세 하단까지 찍었겠다. 우리는 이런 자리를 기회의 자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회의 자리라는 거를 사실상 머리로는 잘 알지만 현재 같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인 건지 기회의 자리인지 판단하기 무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매번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해보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낙폭과대 국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시장과 특히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고가 대비 낙폭과대에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낙폭과대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낙폭과대라는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이 말이 현재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고점 대비 단순히 이 많이 떨어졌다 수준이 아니라 그 투매의 이 강도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이 팬데믹 시절 있죠. 정말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던 그 시절보다도 지금 코스닥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매우 급격하고 이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었다. 이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상승장 속에서도 현재와 같은 이 하락이라는 건, 특히 반토막 추정이라는 건 매번 이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장의 대세 상승기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86년도, 2000년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과 같은 조정은 어김없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과 이 2000년도와 86년도의 시장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유동성이 존재했다. 즉, 그 뒤에 이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조정은 매번 발생했다는 거죠. 자금이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급등을 만들고 그 조정에 대한 폭도 거칠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이거잖아요. 항상 낙폭과대가 발생이 되고 난 자리는 예외 없이 그 자리는 바로 이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기회.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유독 현재에 대한 이 저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해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재 하락에 실망을 하고 이제 털어버렸거나 아니면 물려버렸거나 한 상황이실 건데, 어떠한 상황이 계시든 지금 이 기회 살리냐 못 살리냐가 매우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맥점 코치가 현재의 위치가 기회로 작용을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에코프로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이제 기회라 본 이유 간단합니다. 뭐 낙폭과대라는 건 충분히 말씀드렸고 중기적 관점에서 이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 지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봉이나 뭐 월봉이나 이런 이제 중요한 위치에서 보통 이제 지점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 에코프로는 현재 낙폭과대가 발생이 됐고 어느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앞전에 지지를 만들었던 그죠? 주포들이 한번 상승을 만들고 눌림 받았던 이 저점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 가격에 오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이 13일 전 영상에서도 이 조정 에코프로는 이 꼬리 라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그 자리에 터치를 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현재 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자리가 제가 그어놓은 이 추세 하단에 같이 맞물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교집합을 이루면 그 확률이 이제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건데 고가 대비 낙폭가 대부터 월봉상의 중요한 가격부터 거기에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맞물리는 지점이 맥점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봉을 다시 보시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매번 이렇게 이제 추세대를 그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괜히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왜 이걸 그려놓았을까? 즉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될 때가 여러분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급이 터져 나오면서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저점을 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예고를 해드리지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 저항대에 대한 돌파는 뭐로 활용이 된다고요? 매수로 활용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번엔 우리는 돌파를 노려봐야 한다. 이미 이 돌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하단 라인에서 세력들은 은밀하게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거죠. 자, 더 디테일한 흐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주식의 본질은 결국 수요와 공급, 즉 돈의 흐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바닥에서 들어온 이 거대 자금이 지금 빠져나갔냐 아니면 그대로 이제 머무르고 있냐 이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세력들의 자금이 이동하는 실질적인 수급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이 맥점 분봉이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주가가 항상 이렇게 노란 밴드에 갇혀 있을 때는 세력들이 절대 돈을 안 씁니다. 당연히 주가는 그럼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뭐 매매를 하자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가 되는 자리가 그래도 나와야지만 돌파가 되는 자리가 나와야지만 순간적으로라도 급등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날과 뭐 이날 역시도 단타성 자금만 투입이 되고 계속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다시 어제부터 아주 수상한 움직임이 다시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굳게 닫혀있던 밴드를 다시 한번 시원하게 뚫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밴드 위를 아주 이쁘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이 유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어떤 그림이 보여요. 가장 바닥권에서 우리가 강력한 전환 신호라고 이야기하는 땅바닥에 대한 패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직전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빠르게 지금 밴드를 유지시켜주면서 다시 주포들은 방향을 상방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차트도 지금은 이제 홀딩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보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저점에 못 샀으면 여기도 완벽한 추매 및 신규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점 우리가 잘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도대체 언제 팔 거냐? 바로 이거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그동안 계속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보신 대로 제가 보는 맥점 분봉상에서 주가가 이렇게 노란 박스에 갇히게 되면요. 주포가 자금을 안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백날 들어가 봤자 계속 저항을 맞고 밀리는 그 수급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탄하게 타고 가던 맥점이 아래로 툭 깨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주포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가는 시기가 된다는 거겠죠. 자, 보시면 항상 실질적으로 깨지는 시점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무지막지한 이 하락 폭탄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매번 그렇습니다. 이 앞에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세력들이 이탈하는 수급을 보고도 뭐 미련 때문에 냉정하게 엑시트를 못하게 되면 이건 뭐 바닥에서 뭐 지금도 잘 잡아왔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낸 수익도 다 토해낼 뿐만 아니라 이번 이 기술적 반등에서 뭐 간신히 손실이라는 걸 줄여놨는데 그걸 또 다시 고스란히 반납을 하면서 이 하락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기회비용도 다 날려버리고 소중한 자금도 몇 달씩
꽁 묶여버리는 이 답답한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즉 현재도 이제 타고 올라오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맥점이 깨지는 그 순간이 우린 미련 없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구간은 이제 첫 반등이 진행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코프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10만 원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1차 반등 중이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겹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급 이탈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린 미련 없이 수익을 챙기고 엑시트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반등 시작인데 왜 이 매도 타점부터 꺼내 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반등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들고 갈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꺾일 수 있는지 미리 이 기준을 잡아놔야지 제대로 된 이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상 저와 함께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보다 기존에 이제 물려 계셔서 이번 반등에서 이제 제발 좀 탈출만 하자 기다리시는 분들 훨씬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으시더라도 제가 짚어드리는 그 엑시트 자리에서는 비중을 덜어내든 탈출을 하든 무조건 엑시트를 하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에코프로는 건물로 좀 따지면 아주 튼튼한 건물이 지어졌다가 지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보수공사를 하는 건데, 보수공사할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미 추세가 꺾인 차트이기 때문에 주가 바로 V자 반등을 하면서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즉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횡보를 하면서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번 반등에서도 우리에게 탈출할 자리는 주겠지만 바로 정고점까지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다시 중기적 바닥을 지루하게 다지고 가더라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확한 이 타점들과 호흡을 맞춰 가시는 게 내 계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돌파시 발생되는 이 매수 맥점, 반대로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정확한 이 엑시트 타점, 장중에 실시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정확한 돌파 시점의 매수 타점부터 깨지고 도망쳐야 될 엑시트 타점까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실시간 신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87.2%라는 이 압도적인 수익률로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자, 여러분들이 그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매가 나온 과정 속에서 추세 하단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고 어느 구간에 오면 이제 추세 돌파가 나오는지, 이런 흐름들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도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제 채널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